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불타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과 세계 경제의 펜덱스라는 불경기와 경제공황 속에서 베트남과 삼성전자라는 주제로 이여령 선생님의 글을 읽고 저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 글을 읽고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냈습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국난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집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이 코로나 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음을 언급하면서 이후에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목표를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 속에서 평화냐 통일이냐 김정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 함께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는지요. 작금의 현실의 상황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시체제에 준하는 그러한 코로나19의 방역 시스템을 지금 예방하고 있는데 아닌 홍두깨식으로 이태원 클럽에서 무작정 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영선인 저는 오늘 삼성전자와 하등의 관계도 없지만은 삼성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발전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와 베트남의 관계를 이여령 선생님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얘기를 하면 물론 일각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이 독식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래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진솔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여령 선생님의 글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니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와 베트남, 베트남과 삼성전자. 베트남 하노이 서북쪽 박린성의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는 24,000명의 베트남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직원들 한 손에는 숟가락을 다른 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식사하니 속도가 빨라 보이는 거죠. 손재주가 뛰어난 베트남 사람들은 휴대전화 만드는 작업을 빨리 익히는 편입니다. 삼성전자는 2008년 경북 구미에 휴대전화 사업장을 확장하는 방안과 해외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한 끝에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고요? 베트남의 인건비는 아주 쌉니다. 고졸 여직원들의 그 급여가 초과 근로수당 포함해서 353달러로 한국의 3,715달러 무려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건비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2012년 베트남에서 19,665명의 직원을 뽑았습니다. 같은 기간 구미공장 채용 인원은 고작 17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장 인근 200km 이내에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에서 고교 졸업생을 모집하지만 대부분 공장 일에는 안 간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대학문을 두드린 데다가 취업 희망자들은 지방이 아닌 서울 쪽을 원하고 있고 업종도 서비스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삼성 보고 아니 우리나라 회사의 다른 기업들 보고 왜 해외로 나가느냐고 기업들 탓하기만은 어렵습니다. 업무 숙련 속도는 초기에는 한국 근로자가 빠르지만은 베트남 직원들도 3개월이 지나면 엇비슷해진답니다.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장이 집보다 훨씬 시원해서 직원들이 잔업을 더 시켜달라고 조르는 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잔업을 시키고 연장을 시키면은 데모에다가 초과 근로수당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업체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와 기업과 또 정부와 우리 국민의 근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은 틀리겠지만은 자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에 공장 부지 112만 평을 공짜로 내놨다고 합니다. 법인세는 4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고 이후 12년간 5%, 다음 34년 동안 10%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게다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 전기, 수도, 통신비는 절반 수준이고 정부가 통제하니 노조가 파업해도 4시간 하고 대충 끝낸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만여 명의 베트남 직장을 선사한 한국 대기업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호치민에 1조 원을 들여서 가정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고 축구장 100개만한 크기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대기업의 애국심에만 호소하기에는 우리나라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절실히 느껴야 될 것이 이제는 세계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노조의 횡포에 휘둘리는 것보다도 임금이 싼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국외로 이전한다면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기업의 최상의 목적,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리 추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본사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위로 이전한다거나 해외로 이전한다면 막을 방도가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지금은 한국은 백척간도 벼랑 끝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엉망이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한국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비가 새고 고칠 곳이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곡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알고 있는 진성의 보릿고기가 나오고 톱7의 미스터 트롯인가요? 그 어린아이 정동원이의 보릿고개가 나오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주 걱정이 끝나는 날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벼락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비상에는 비상을 해야 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주눅드는 기업인들에게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들을 날개에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헐벗은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사의 기타를 내려주시고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으로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꿔가며 대의를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평화롭게 날겨야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산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대한민국 비상해야 됩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코로나의 19를 이겨내고 이태원의 그러한 클럽의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지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이 경제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들어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누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